안녕하세요. 정말 시장이 무서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따로 특정 기업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제가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계좌들을 오픈하고 그리고 그 종목들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지, 지금 현재 팔지, 살지, 아니면 홀딩할지 간단히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제 판단인 거고요. 뭐 사실 제가 여기서 뭐 기업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뭐 싫어요 누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일단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몇 종목을 제 계좌에 있는 몇 종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작년 8월이죠. 8월에 주요 지표들을 좀 올려놨는데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지표들입니다. 그게 작년 8월 대비 지금 1월 10일인데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좀 시장 상황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는 작년 8월에 94였는데 지금 90, 한 4% 떨어졌고요. 달러 원도 1196원에서 1090원, 한 8.6% 떨어졌고 달러 위안도 7.2%한 5개월 만에 지금 하락한 겁니다. 강세가 된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 떨어진 거 대비해서 달러 원이 가장 크게 강해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8월 달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달러 원이 너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떨어져 보이는 거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달러 약세에 의해서 웬만한 신흥국들 화폐가 강세고요. 특히 위안화, 원화 이런 것들이 매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리나 원유 역시 작년 8월 대비 한 28% 올랐죠. 이렇게 보면 뭐 달러 약세, 원자재 급등, 주가는 신고가고요. 모든 업황은 뭐 장밋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렇게 실물 경제가 좋으니까 좋다고 얘기하니까 금 같은 안전자산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모든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 유일한 리스크인 상황인 거고요. 작년 8회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달리는 말에 내려오지 말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달리는 말에 내려오지 말고 하지만 이제 일부 종목을 압축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 작년에는 뭐 뭘 사도 올라갈 수 있는 장이었고요. 별로 걱정을 안 하는 장이었는데 이제는 뭐 주가가 3,150까지 올라오면서 이제는 가는 것만 가고 떨어지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종목으로 압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현재 저의 중단기 계좌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했을 때 저는 총 3개의 계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장투 계좌가 KB증권. 이건 뭐 정말 업황이 좋아지는 업체들을 위주로 쭉 가는 업체고 이건 뭐 가끔 한 번씩 얘기했던 그 업체들 그냥 쭉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계좌는 저기 키움을 쓰고 있고 중단기 계좌는 유진. 이걸 한 1억 정도 유진 계좌에 넣어놓고 전체적인 포트 구성을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총 3개 계좌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오픈하는 거는 요 유진투자증권 요 계좌만 오픈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요. 그래서 일단 현재 투자 종목은 엠시넥스, HTC 현대산업개발, 솔브레인, 네오이즈, 텐센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보면은 뭐 엠시넥스 수익률 이 정도 되고요. 잔고는 한 1억 3천, 뭐 해외 주식 한 800 합치면 1억 4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작년에 한 1억 천 정도 됐었던 거, 작년 8월에 한 1억 천 정도 됐었는데 한 3천 정도 올라왔는데 뭐 시장 상황에 보면 그렇게 뭐 재밌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다른 게 크게 올라간 게 많아서요. 이게 지금 중단기 계좌인 거고요. 그리고 장투 계좌는 LG화학, 네이버, 현대차, 삼성전기, 한국카본, 플러스 알파로 뭐 약간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현금 비중을 한 2천만 원 정도, 한 90% 정도 주식 계좌 운영하고요. 80에서 90% 정도. 그리고 저쪽이 조금 현금 비중이 있어서 사실 다른 종목들로 좀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와이솔도 있고, 뭐 동바이텍도 있고, 사마콘덴서 뭐 이런 일부 장투는 아니지만 분명히 한 1, 2년 정도 좋아 보이는 거 스윙 종목식으로 좀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어서 일단 제가 길게 보는 네 종목은 이 네 가지입니다. LG화학, 네이버, 현대차, 삼성전기. 뭐 오늘 LG화학 얘기는 안 할 건데 LG화학 그냥 100만 원 좀 될까 말까 하고 있는데 100만 원 되더라도 저는 LG화학은 계속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얘는 100에서 150, 200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이버도 역시 뭐 장기적으로 플랫폼 쪽으로 무조건 좋아질 기업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고 현대차는 삼성전기. 뭐 최근에 10월에 삼성전기를 여기 포트 추가했고 기업 분석 3번 올렸는데 얘도 뭐 전혀 걱정 안 하고 계속 들고 갈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 계좌 위주로 유진 투자 종목, 유진 투자증권 그러니까 중단기 계좌 위주로 한번 살짝 저희 생각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장투 계좌는 뭐 아직 오픈하지도 않았고 이걸 다 오픈하면 제가 뭐 얼마를 투자하고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아는 분이 이 기록을 보면 뭐 저의 뭐 이것저것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간단하게 요 계좌만 오픈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MC넥스, 현대산업개발, 솔브랜드, 네오이즈 그리고 현재 여기서는 텐센트만 있고요.
다른 쪽 뭐 키움 쪽에는 해외 계좌 조금 비중을 줄여놨는데, 중국 비중을 좀 줄여놨는데, 그쪽에 뭐 스믹도 있고 아직 텐센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MC넥스. 일단 현재는 예전 44,150원을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 좀 밀렸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홀딩입니다. 아직 뭐 상대적 저평가로 보이고요.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가 아닌 전장 및 자율주행 이슈로 현재 돌파 중입니다. 즉 다행히 휴대폰 카메라 쪽은 상태 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전장이나 자율주행, 특히 애플카 이쪽이 나와주면서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거 한번 쭉 치고 올라갔고요. 그래서 뭐 전장 쪽은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괜찮아진다면 얘는 계속 홀딩하면 되는 것 같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 부품 점유율 하락으로 매출이 감소한다. 그럼 얘 쉽게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버티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거나 그 전고점 44,150원이지 이 부분입니다. 이거 올라가서 안착해갖고 쭉 수급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좀 비중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거래량은 쭉 터졌는데 지금 좀 밀렸고요. 그리고 뭐 외국인 이건 뭐 예전에 전 외국인이나 이런 건 뭐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지만 저는 계속 보고 있긴 합니다. 외국인은 계속 팔았고 이제는 좀 스테이블해졌고 기관은 볼 거 없고요. 그래서 일단 MC넥스는 홀딩이고 44,150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중으로 아마 어느 정도 얘는 계속 간다 아니면 좀 축소한다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HT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홀딩이고요. 사실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업계는 뭐 멀티플을 재평가 받는다. 뭐 예전에 뭐 제가 시총 위주로 좀 분석을 했었는데 현재 시총이 한 1조 8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28,000원 정도만 되면은. 하지만 뭐 건설업계가 워낙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번 연도 좋고 내년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면서 뭐 내년에 부동산 시장 보면서 계속 대응하려고 합니다. 얘는 다행히 해외 그게 없기 때문에 국내만 좀 보면 국내만 보면 되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좀 보기 쉬운 기업입니다. 아시아나 같이 뭐 이상한 것만 끼얹어지지 않는다면요. 역시나 기관이 쭉 최근에 좀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계속 팔았습니다. 이거는 뭐 MSCI 편입되면서 편입 실패하면서 제외되면서 쭉 내려갔다가 요즘 살짝 외국인도 살짝 들어왔는데 뭐 워낙 예전 대비 워낙 외국인 비중이 워낙 낮은 상황인 거고요. 현재로서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이건 계속 홀딩. 하지만 사지도 않습니다. 솔브레인입니다. 사실 이건 뭐 제가 가진 포트 중에 반도체 쪽이 없어서 그나마 좀 저평가된 솔브레인을 하나 사놓은 거고요. 이건 바이앤 홀딩입니다. 뭐 요즘 누구나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전기차 이쪽은 뭐 향후 몇 년간 좋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건 걱정 안 하고 그냥 바이앤 홀딩해서 쭉 가져갈 거고요. 현재 지금 비중이 제가 한 2,300만 원 정도 해놨네요. 비중 요 계좌에서 한 20% 정도 되는데 나중에 뭐 다른 쪽 계좌에 조금 더 실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현재 가격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은 바이앤 홀딩입니다. 네오이즈 지금 이 좋은 장에 마이너스가 떠 있죠. 놀라운 종목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인적으로는 이건 바이앤 홀딩 저평가 구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얘 뭐 연평균 순이익이 한 600억 정도 되고요. 이번 년 내년에 800억 뭐 1000억 이렇게 된다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시총이 5천억입니다. 게임주 중에는 매우 저평가인 거 맞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20% 정도 더 손해를 보고 있는데 뭐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이나 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다른 게 뭐 없으면 얘는 뭐 좀 태어났다가 나중에 좀 더 물타기 하고 금액 좀 실었다가 한번 빵 하고 올라올 때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도 그때 한번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 지금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물타기 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뭐 따로 뭐 별다른 액션은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넣는 이유는 워낙 저희 포트 구성해서 게임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 넣어놓은 건데 역시나 바이오랑 게임 쪽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종목들은 주로 그러니까 숫자를 볼 수 있는 종목들에 좀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약간 희망이나 뭐 이렇게 미래 전망 이런 걸로 보기에는 이상하게 저랑은 제가 투자하면 그쪽은 조금 재미없더라고요. 일단 네오이즈 현재는 바이앤 홀딩입니다. 그리고 KH바텍 이거는 제가 예전에 뭐 초반에 샀다가 그 26,600원 요즘에 다시 한번 팔았죠. 근데 폴더블 이슈 때문에 G 플립 2랑 폴드 2 나올 때 한번 슈팅할 거라고 봐서 이쯤에 사서 한번 쭉 올라갔다가 이거 지지 못하는 거 보고 아마 요쯤에 팔았을 겁니다.
다행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일단 잠시 계속 보고는 있었지만 상태가 계속 안 좋았고요. 이제 슬슬 이번 연에 다시 한번 폴더블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할 구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기업 분석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AS 차원에서 한번 해놓은 거고요. 아마 상반기 한 번 정도 슈팅할 것으로 봐서 예전처럼 또 한번 좀 적당한 물량 한번 태울까 지금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역시 이거의 가장 큰 중점 사항은 폴더블 폰입니다. 이번 연에 얼마나 팔지. 결국에 삼성이 얼마나 팔지가 중요한 거죠. 그걸 좀 이것저것 추적하면서 어떻게 할지 좀 결정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거 뭐 볼 거 없습니다. 얘는. 삼성전기입니다. 이 유진 계정에 없지만 제가 기업 분석 3번 올려놨다시피 뭐 MTNX 분석하면서 앞만 봐도 얘가 제일 좋아 보여서 장투 계좌 올려놨고요. 역시 나름 좀 짭짤하게 운영되고 있고 별로 걱정 안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는 바이앤 홀딩이고요.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입니다. 뭐 컴포넌트, MLCC 쪽, 카메라 쪽, PCB 쪽 모든 업황이 좋고 모든 종목이 좋고 업황도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그냥 꾸준히 올라갈 것 같고요. 떨어지면 더 사서 한 1년 더 봐도 괜찮을 것 같고 MLCC 가동률만 잘 보고 카메라 쪽에 애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정도만 보면 얘는 오히려 좀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만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픈한 종목들만 조금 생각을 정리해 봤고요. 제 개인적인 앞으로의 매크로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첫 번째, 모두가 좋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나쁜 것은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고 그냥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수급이고 내년에 좋을 거기 때문에 내가 사고 말겠어. 주로 뭐 개인들도 사고 있지만, 주로 개인들이 막 올리고 있지만 은근슬쩍 외인들도 같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리 탈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포트의 재구성은 필요해 보이고요. 뭘 사도 오르는 장은 끝났을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 자산,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 자산 가격과 실물 경제의 괴리가 너무 벌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 뭐 니프티 PPT라고 뭐 몇 개 한 50개만 올라갔다. 그 장이 다시 오지 않을까. 즉 부동산을 사도 서울을 사야 되는 것 같고요. 설사 지금 지방에 오른다고 해도 나중에 결국에는 서울만 버티고 서울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사고 그리고 주식을 해도 앞으로 업황이 좋아지는 거 그런 것만 저는 장투 계좌에 넣는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 종목들과 거래하는 업체들의 비중을 올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몇 년 뒤의 실적까지 미리 그냥 다 땡겨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 이번 년, 내년, 내후년에 그 금액의 실적이 그만큼 예상만큼 올라오지 않는다. 그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겁니다. 꾸준히 체크하면서 가야 될 거고요. 예상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면 진짜 아프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업황이 꺾이면 거의 치명타로 맞을 거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뭐 예전에 EPS가 뭐 100% 오른다고 했을 때 주식은 지금 200% 오르고 있고요. EPS가 100% 오르는 게 50%만 떨어지면 50%만 오르면 반토막이 나야 되는데 200% 오른 게 5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150% 떨어지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꽤 세게 맞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잘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막 투자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연준의 유동성 공급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지금 뭐 결국에는 지금 돈이 많이 풀렸고 그 돈을 기반으로 돈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자산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고 그 자산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장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계 기업들이 정리된 건 별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작년에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한다.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2008년 9년 뭐 리먼 사태 때 가장 제가 크게 착각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연준이 돈을 뭐 3억 달러를 풀었기 때문에 그 돈은 나중에 금리를 올리면서 다시 회수할 것이다. 회수해야 된다가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연준의 이게 페드 그 자산 운용인데 지금 4조 달러에서 지금 한 2020년 3월, 5월, 2월 사이에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한 75%를 확 풀어버렸죠. 두 달 사이에. 예전에 한 6년, 7년 만에 풀었던 그 금액을 딱 석 달 만에 풀었습니다. 이랬으니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고요. 이때 안 올라가면 그건 정말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연준이 슬슬 립 서비스 상태로 돈을 별로 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금야금 올리고 있긴 하지만 더 이상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요. 하지만 떨어뜨리지 못할 겁니다. 이거 조금만 떨어뜨리면 시장이 알아채고 바로 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매달 풀고 있는 돈의 양망 지금 한 월 1200
억 달러 정도 계속 풀고 있는데 이걸 조금만 줄인다고 해도 시장은 분명히 알아채고 발작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버블은 누구도 원하지 않나. 하지만 그거를 또 줄일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줄였다간 지금 실물에 이렇게 자산 올라가 있는데 실물은 사실 올라가지 않거든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만 하고 있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특히 몇 개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압도적인 체력과 실력과, 그러니까 뭐 미국이면 팡, 한국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정 종목들이 쭉 올라가고 있는 거지 나머지 종목들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줄였다가는 실물이 폭망할 거기 때문에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꾸준하게 자산이 올라간다면 어느 순간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인플레가 뭐 2.5% 되면 뭐 금리를 올리고 자산 가격 축소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립 서비스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돈을 얼마나 더 풀지, 이제 연준이 푸는 것보단 재정 정책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에서 중산층을 살리는 재정 정책을 하려면 결국에는 뭐 증세 같은 건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가장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큰 게 뭐 코로나도 있지만 주식시장을 가장 왜곡시켜 놓은 건 트럼프의 그 미국의 법인세 인하였습니다. 상태 좋은 상황에서 기름을 건져놨거든요.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하면서 금액 낮춰주고 그냥 자산 버블만, 주식 버블만 확 키워놓은 거죠. 참 개인적으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뭐 미국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었다면 매우 감사한 일이겠지만 길게 보면 그건 조금 정말 나쁜 짓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일단 바이든 행정부도 분명히 돈을 엄청 풀 거고요. 당연하게도.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찍어낼 거냐? 찍어내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마 증세나 특히 법인세 다시 인상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작업을 할 거고요. 그거를 바로 기업들이 아니라 부자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꽂아주면서 그 벌어진 갭을 메꾸는 작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일으켜야 어느 정도 이 갭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게 저의 뭐 사실 제 계좌가 쭉 갈지 업황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매우 좀 주의 깊게 공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번 년 내년에 어떤 것을 보면서 움직일지 그냥 큰 저희 생각만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추가로 조금 저평가되어 있어서 이 기업들을 좀 더 사놓고 조금 포트 조정을 해야겠다라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런 기업들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제가 뭐 잘못된 의견이나 제 생각이 좀 다른 게 저희 생각과 다르시다면 언제든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